상당히 공방을 벌인 사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네,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14개 기후위기 대응댐과 관련된 사안이 좀 공방이 있었고요. 네. 환경부가 지난 7월 30일 날 홍수 조절댐 7곳, 다목적댐 3곳, 그리고 이제 용수 전용댐 4곳, 이렇게 모두 14곳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는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긴 한데 다만 문제가 좀 있는 게 올해 이제 열렸던 물관리위원회 회의가 34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어디에서도 기후 대응에 대한 댐 얘기는 없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 논의 과정에서부터 배제가 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졸속적인 추진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 토건 세력과의 유착 의혹 등이 또 제기가 되는 상황이라서 4대강 시즌2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있었군요. 아, 우리 백지연 그러니까요. 주부님 여기에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14개 후보지 중에 9곳이 주민 요구로 확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토목공사와 연결짓는 것은 뭐 용어에서의 착오로 좀 불필요한 논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김한석 환경부 장관도 토목 유착이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직을 걸겠다고 할 만큼 강력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무리하게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이 실제로 수많은 유착 비리로 연결되어서 공직자 태양광 비리만 국고 1,220억이 유출되는 피해를 낳은 바가 있어서요. 국가에서 이렇게 환경 이슈를 관련해서 다룰 때는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댐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뭔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상당히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음모론이 아니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네. 그 14개 댐을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환경부가 지난 9월 달에 간담회를 열었고 그 네. 안에서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그 14곳을 선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선정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정작 확인해 보니까 복수의 전문가들이 논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제 환경부가 다른 사안으로 연구 용역을 맡겼던 이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가 해당 연구 용역을 이어받았다라고 해요. 1년간 유예를 시켜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댐 건설의 수주까지도 담당하는 이해 관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토목 유착설이 있는 거고 네. 심지어 그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에서 정관 임원들도 있기 네. 때문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가 이걸 유관기관들의 검증을 거쳐서 이걸 통과를 시켰다라고 이제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 정작 공식 회의 기록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의혹을 좀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그 댐이랑 기후 위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댐은 뭐 갑자기 지금 생겨난 뭐 발명품은 아니고요. 그렇죠. 홍수나 가뭄을 대비해서 국토에 흐르는 수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물입니다.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필수적인 물 수요를 좀 보존하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보존 장치 역할을 하는데요. 네. 사실 댐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반감이 조장되어 왔던 것들은 한 20년 정도 전부터 있었어요.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이제 좌파 진영에 계신 분들이거나 특히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음모론이나 비방들이 많아지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누적된 것이 있긴 한데요. 댐은 꼭 필요한 시설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부가 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토목 사업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14개 기후위기 대응댐의 담수 총량이 3억 2천 톤입니다. 이게 3대 대표댐 중에 하나인 소양강댐의 29억 단수량과 비교를 하면 큰 차이가 있는 수치인데 이걸 가지고 토목 유착까지 생각하는 것은 좀 과잉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이런 걸 지적하려면 문재인 정부 때 지금 태양광 사업 무리하게 도입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도 유죄 판결을 나고 지금까지도 적발되고 있어요. 온갖 지자체의 끄트머리까지 다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국고가 공직자들이 유출시킨 국고만 1,200억이 넘는 거고요.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국고가 유출이 됐어요. 그리고 환경 문제를 똑바로 해결하려면 이렇게 명분만 팔고 세금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라도 해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후위기 대응댐과 관련해서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물그릇 확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 7월에 보게 되면은 그 폭우가 있었던 당시에 그때 충북 괴산댐에 수문을 다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저수 용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원류를 해서 그 당시 이제 댐이 위험해지니까 그 인근에 있던 수천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도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지금 계획 중인 중소규모의 이 댐 자체가 물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다라는 것을 결코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홍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우에는 자꾸 이제 댐과 관련된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환경부가. 네. 근데 사실 제방관리 부실이나 배수관리 시설의 작동이 제때 안 돼서 생겼던 그 문제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혀왔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제방관리와 배수 시설에 대한 확충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나오죠.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이제 이 댐을 통해서 용수를 확보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처음부터 물 공급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논의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졸속적이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용수 확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화천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미천댐하고 수입천댐을 새로 지어가지고 용수를 이제 확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이 제일 중요한데 가장 핵심이 되는 화천댐의 경우에는 그 집수구역의 면적 65%가 북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측에서 뭔가 의도를 갖고서 이 유로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들어가는 용수에 대한 안정적인 그 확보가 불가능해져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정책들은 보통 갑자기 뜬금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정부 내에서 누적된 토론 자료들이나 이런 정부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정책이라는 게요. 근거 자료나 논의 과정 없이는 사실 추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대통령이 특별하게 신경 쓰고 뭐 이것만 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사안도 아니고 당연히 환경을 위해서 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댐 설치에 대해서 우려 의견을 표한 전문가가 있었다면 필요성을 표한 전문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거는 과도하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피해의식을 주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하는 건 좋지만 네.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은 저는 그것 또한 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했는데 우리 지금 이 안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맞아요. 그러면서 두 분 실제로는 친하신 거죠? 두 분 얼마나 잘 지내시는데요. 맞아요.